이게 진짜 틀리면 존나 아쉽긴 해. 진짜 많이 아쉽지. 이런 게 진짜 애들이랑 아니 289가 왜 나왔는데 그리고 갑자기 마리오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되잖아. 시험에 이제 수학 끝나고 딱 이제 점심 먹으면서 딱 보여주면 저 진짜 되네 하면서 이제 그래. 그 싸우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예. 문제를 만들게 된 경위는 오랜만에 저 fx 이퀄 fx를 들고 오고 싶었는데 저렇게 해서 그냥 좀 간단한 문제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 좀 괜찮은 경우의 수를 하나 발견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밀고 나가다 보니 조금 난이도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문제 해설을 해보면은 먼저 문제에서 봐야 될 조건은 이 극소값이 0이다 그리고 f0이 0이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가능한 개형이 크게 두 개밖에 없는데 요 개형이랑 요 개형 정도가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 fx 이꼴 요걸 해석을 할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뭐 fx 같은 걸 하나 치환을 한다고 그럼 이제 요거가 되도록 하는 이제 fx를 찾는다 아까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fx랑 이를테면 y 이꼴 x를 같이 그려놓고 y 이꼴 x와 fx의 교점에 대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얘네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요 놈의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놈의 실근이 5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우리는 확정적으로 이 fx라는 곡선이랑 y는 x라는 직선이 모두 다 0,0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그림을 먼저 볼 건데 이미 이 방정식의 실근이 0이라는 아이랑 x축에서 접하는 지점 이미 이 방정식의 실근으로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5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봤을 때 얘가 아무래도 이 지점을 y는 x라는 직선이 지나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 1개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5개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주장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제 조건에 f1이 1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 y는 x라는 직선이 1,1이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여기가 1이거나 두 번째, 여기가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가 1일 때를 보면은 1에서 극대값을 가지려면 3차함수의 비율관계에 의해서 이 3차함수라는 아이는 초고차항의 개수 그리고 x 1개 그리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 아무래도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는 될 것이고 이 3차함수의 극대값이 지금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fx가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fx에 대해서 가볼 건데 이놈이 사실 좀 제일 계산이 많아가지고 이놈을 먼저 보면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문자를 하나 더 잡아야 되는데 그럼 저는 이 지점을 한번 b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차함수의 비율관계에 의해서 아무래도 b에서 극대값을 가지게 되면 3b라는 지점에서 극소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fx를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아이의 극대값이 지금 b가 되는데 그러면서 그 1은 1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연립방정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일단 fx에다 1을 대입하면 글씨 좀 크게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극대값이 b라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다가 b를 대입하면 b 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b는 0보다 크고 그러면은 이제 얘네 둘을 잘 연립을 해보면은 이런 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 b가 0보다 크다 라고 조건을 달아줬기 때문에 b는 5분의 1이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마무리를 해보면 fx는 4분의 25 곱하기 2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케이스를 잘 생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케이스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하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텐데 그러면은 여기가 0 그리고 저희 문제 조건에서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쉽게 나오는 게 아까 저희 여기 1번 케이스 했던 것처럼 이 1번 케이스를 왼쪽으로 그대로 평행 이동시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3차함수의 비율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에서 x축을 지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f1은 1이다 를 이용했을 때 a는 1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fx가 등장을 하게 되고 사실 원래 의도사항은 fx를 이렇게 두 개를 찾는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f가 하나 더 등장을 하길래 난이도를 좀 상향 조정해봤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값이 f4를 구하기 위해서 각 x에다가 4를 대입을 해보면 여기서 f4가 1이 나오고요
여기서 289가 나오고 여기서 2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에서 318이 나오는데 문제 의도는 얘를 모르는 사람들은 29로 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야, 무난해요, 무난해요. 반응 볼까요? 발문만 잘 보면 될 것 같은데 박수 굳이 필요한가요? 박스가 없으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난 사실 단위 박스를 쓰자 주의. 단위 박스 쓰는 걸 선호하는 주의라서 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되게 그러니까 줄글로 쭉 쓰면은 좀 지저분하달까? 쓰는 게 더 이쁜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특히 저런 조건 그게 좀 되게 잘 읽히는 것 같아서 근데 나는 그래서 이거 푼 사람들이 얘를 잘 볼 수 있냐가 궁금하긴 한데 일단 못 찾으신 분 한 분 계시고 예 말씀하시죠. 못 찾았던 거. 아 못 찾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거 두 개만 해볼 것 같아서 그게 일반적이긴 하세요. 이거 주관식이죠. 객관식으로 내시죠. 아 이거를 객관식으로 내? 정말 객관식으로 내시죠. 아니 객관식으로 내 이유가 1도 없지 않아. 그렇게 안 하는 소리잖아. 됐어요. 아 너무 다키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너무 다키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아 이거 뭐 틀리면 뭐 아쉬운 거죠. 아 틀리면 아쉬운 거 하지. 케이스 근데 3개 이런 나온 거 이런 게 진짜 틀리면 존나 아쉽긴 해. 진짜 많이 아쉽지. 틀리면 다 시험 끝나고 아 진짜 무슨 숫 같네 하면서 얘들이랑 그냥 싸우고 이런 게 진짜 애들이랑 아니 289가 왜 나왔는데? 그리고 갑자기 이제 나경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자는? 시험에 이제 수학 끝나고 딱 이제 점심 먹으면서 딱 보여주면 저 진짜 되네 하면서 이제 그래. 그 싸우고 이거 보니까 진짜 21번이 딱이긴 하다. 21번 딱 내면 괜찮을 것 같은 문제긴. 아 많이 다네요. 이 문제를 만들게 되면 한 12번, 13번 정도의 간단한 수투 개형 추론 문제를 만들고 싶었는데 문제를 만들다 보니 꽤 이제 좀 찾기 어려운 경우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 경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문제 난이도를 좀 상향 조정해서 21번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해보자면 먼저 제가 첫 번째 짚었던 조건은 극소값이 0이다 그리고 f0이 0이다 라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먼저 fx의 개형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그림이 가능하겠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했으면 이 fx라는 아이인데요. 이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fx를 t라는 아이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은 t = t라는 방정식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ft = t를 만족하는 t가 y좌표가 되도록 하는 x를 찾으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fx와 x가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 fx와 x의 교점에 대해서 이 교점을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줬을 때 만나는 점들이 곧 fx = fx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0,0이라는 점을 fx가 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 반드시 이 지점을 y는 fx라는 곡선과 y는 x라는 직선이 둘 다 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근이 5개를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fx = x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당연히 3개 또는 2개 또는 1개일 텐데 만약에 1개가 된다고 하면 fx = x라는 아이가 적어도 한 번은 만나야 하기 때문에 1개로는 이제 실근 5개를 만들 수가 없고 그러면 만약에 실근이 2개라면 2 더하기 3일 것이고 실근이 3개라면 2 더하기 이런 식으로 돼야 될 텐데 아마 이 친구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x축과 접하는 아이가 동시에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좀 더 볼 거고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봤을 때 y는 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그리고 해서 총 5가지가 되거나 또는 이렇게 2가지 그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이 각 2가지 그림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줄 건데 이 그림부터 볼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 조건에서 f1이 1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 fx와 x가 만나는 지점이 1이다 라는 사실까지는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한 칸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함수식을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y는 fx와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두 점에서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극대값 역시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fx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1을 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가 4분의 1로 나오게 되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fx는 이렇게 돼서 f4로 가능한 값은 이 경우에서 28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가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여기가 0이 되고 아까 봤던 건 이제 0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경우였고 지금 같은 경우는 0이 아닌 다른 양수에서 극소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2가지 그림이 또 가능한데 첫 번째가 여기가 1이고 두
두 번째는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이 가능하고, 그래서 먼저 이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1번 케이스와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인데, 여기서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의해서 fx가 x는 3에서 접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fx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 함수의 극대값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1번 케이스에서와 같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4분의 1로 됩니다. 사실은 이 그림을 이렇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그림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fx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값인 f4는 1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우로, 이 경우가 사실 조금 계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로 x 이꼴에서 이 함수 fx가 극대값을 갖는다고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 b라는 지점을 fx가 지나되 이 b라는 아이가 극대값이 되어야 되고,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의해서 x축과 접하는 지점은 3b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fx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연립을 해서 한번 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식이 나오게 되는데, 기억식에서 b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b로 나누면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니은과 기억-1 이렇게 두 개를 연립을 해보면 아무래도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식에서 양변에 있는 a를 날려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빼기 3b 제곱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얘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5b가 1이거나 b가 1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b가 1이면 아까 봤죠. 그래서 이 경우 말고 이 경우를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이 b가 1일 때 fx를 구해주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a는 25라는 값이 따라서 fx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자리에다 4를 넣어서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돼서 9라는 값이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28, 1, 289 이렇게 세 개의 값을 더해주면 318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의도했던 거는 요 1이랑 28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찾는 거였는데, 전수조사, 그러니까 답에 이 28과 1이라는 케이스가 정말 모든 케이스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289라는 답이 하나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의도는 이렇게 두 가지를 찾는 거였는데, 이렇게 두 개 말고 다른 답이 없을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답을 찾게 되었고, 그러면은 이 케이스를 찾지 못하고 흘려서 문제를 답을 29로 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문제를 만들게 됐고, 실제로 저희 연구소 팀원들 중에서도 답을 29로 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나름의 함정파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2-1번이랑 1번 이렇게 두 가지예요. 2번 그림을 평행이동하면 1번 그림이 나온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이 2-2번 경우, 얘는 흔히 우리가 자주 접할 수는 없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아예 안 그리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그림을 안 그리게 되면 또 이게 문제가 주관식이라는 특성상 한 가지 경우만 빼놓아도 답을 바로 틀리게 되는데, 앞에 두 가지 그림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가능한 모든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에서는 보통 두 가지 그림에서 답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그림까지 확인을 해줬어야 문제 답을 구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경우를 조금 유심히 봐주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메타인지고요. 이건 뭐 근데 이건 좀 지나가도록 하고,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요거거든요. 집중력이라 하면 당연히 공부할 때의 집중력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좀 되게 덜 받는 편이었어요. 놀 때 확실히 놀아서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게 하고, 그리고 공부할 때는 확실히 공부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에 임했기 때문에 저보다 잘했던 친구들보다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대신에 그 친구들이 6시간, 7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양을 나는 좀 더 집중해서 4시간, 5시간 안에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학교 생활은 학교 생활대로 친구들하고 뭐 같이 운동도 하고, 그리고 뭐 같이 놀기도 하고, 밥 먹으면서 좀 떠들기도 하고 하면서 좀 사교적인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지냈는데,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집중력 포인트에서 좀 확보를 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요약하면 놀 때 잘 놀고 공부할 때 잘했다. 제 친구들 중에서는 사실 오늘 만약에 게임을 하면 그날은 더 이상 공부가 안 된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쭉 놀아야 된다 이런 친구들도 좀 있었는데, 저는 뭐 노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좀 전환이 되게 빠른 편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고 와서 좀 체력이 빠지면 딱 20분만 자고 일어나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